자, 이번 시간에는 역행열과 연립 1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좀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1차 연립 방정식과 행열의 관계인데요. 먼저 미지수의 x, y에 관한 연립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연립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행열식으로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개수들 그대로 보이는 대로 a, b, c, d 2차 정사 행열을 만들고 그리고 x, y를 위아래로 배열합니다. 그리고 pq라는 상수를 오른쪽에 등호로 연결하면서 pq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써줄 수 있냐고요? 그럼 뭐야? 전개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요거 전개해보니까 어떻게 돼? ax 플러스 by는 자, 요거 전개해봐봐. cx 플러스 dy는 어떻게 됩니까? pq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행렬의 상등의 원리에 의해서 ax 플러스 by는 반드시 p이고 그리고 cx 플러스 dy는 반드시 q여야 한다. 어때요? 주어진 연립방정식과 동일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연립방정식을 행렬식으로 옮길 때 꼭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10문제 중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x, y를 꼭 뒤에다 써줄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다가 x, y를 이렇게 1행 2열의 식으로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수들을 a, b가 나와야 돼. 그러면 행열 했을 때 ax, by가 나와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a, b 이렇게 배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c, d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 뭐야? 1행 2열 그리고 2행 2열 곱했으니까 1행 2열의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P, Q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자, 요것도 연립 1차 방정식을 갖다가 2원 1차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행렬식으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예제 1번 3x 플러스 y는 6, 5x 플러스 2y는 11이라고 하는 것을 행렬 관계로 나타내라.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3, 1 개수들만 뽑아내는 거야. 5, 2 그리고 반드시 x, y를 위아래로 써주고 상수를 6하고 1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또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쓰는 거야? x, y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요걸 위아래로 3, 1 그 다음에 5, 2 그리고 그 상수값을 어떻게? 6, 11 이렇게 써주는 방법도 있다. 자,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런 방법은요. 문제의 의도에 맞춰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는데 몇 대 몇? 9대 1 비율로 출제된다. 아셨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진도 올라갔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죠.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세 가지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한번 써보겠어요. 자, 뭐냐면은 첫 번째 x-y는 4 그리고 x 플러스 y는 6 이런 식을 하나 적어봤어요. 그죠? 또 두 번째 문제는요. x-y는 4 그리고 2x-2y는 8 자, 세 번째 문제는요. x-y는 4 그리고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6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스타일의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낼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가감법을 쓰죠.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서로 더하고 싶네요. 이렇게 더해보니까 y가 지워지면서 2x는 10 이렇게 나오고 x의 값이 얼마예요? 5가 나오겠죠? x의 값이 5가 나오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y의 값은 1이다. 이래서 x, y는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x, y는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한 쌍의 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이제 가감법을 쓰고 싶은데 보니까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x-2y는 8 이렇게 나왔어. 근데 바로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에 있는 식이 같네요. 그럼 이거 어떡하죠?
하나의 문자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래서 변변히 빼보자. 그래서 y를 지워주면서 x도 지워지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0 곱하기 x 그리고 8-8 하니까 0.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넣던지 좌변과 우변이 성립되죠. 이때 x는 모든 수, x는 모든 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수. 그럼 그때의 y는 뭐예요? 그때의 y는 바로 요 식을 만족하는 y예요. 즉 y는 x-4를 만족하는 모든 수, y는 요 식을 만족하는 모든 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 요때 만들어낼 수 있는 순서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x-y는 4라는 요 식관계를 만족하는 순서쌍만 되겠죠. 그러나 그 순서쌍의 개수가 어때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x, y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무수히 많은 순서쌍을 갖는다. 많은 순서쌍 해를 갖는다. 줄여서 해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세 번째 문항을 한번 풀어보기로 할까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역시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해봤어요. 그래서 2x-2y는 8 써봤고요. 또 변변히 빼보았습니다. 빼보았고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y라는 문자를 지우고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라고 써봤어요. 그러면 0 곱하기 어떤 x값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니? 그런 x는 없죠. x는 없다.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x를 구할 수 없으니까 y도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해요? x, y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이것을 부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x는 없다. 바로 이것을 해를 구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하나의 일반된 패턴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일반화하는 것이죠. ax 플러스 by는 p라는 2원 1차식과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는 q라는 2원 1차식의 연립방정식 구조가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본다. 첫 번째, c분의 a하고 d분의 b가 다르면 뭐야? x, y는 한 쌍의 해를 갖는다. x, y는 한 쌍의 해,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c분의 a하고 d분의 b하고 같고 q분의 p도 같으면 x, y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많은 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c분의 a, 그 다음에 d분의 b, 그리고 q분의 p가 다르면 x, y는 구할 수 없다. x, y는 존재하지 않는다. x, y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줄여서 다시 이것을 뭐라고? 부정의 조건, 이것을 뭐라고? 불능의 조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쌍의 해를 갖기 위한 조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이제 행렬식에서 다시 한번 배우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수원에서는 어떻게 배우는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지수 x, y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그럼 다시 한번 행렬식으로 옮겨보면 a, b, c, d, x, y, 그 다음에 p, q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써도 될까? a 곱하기 x는 b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a 곱하기 x 행렬은 b 행렬이다 이렇게 써도 되죠. 이게 a 행렬, 이게 x 행렬, 이것이 b 행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때 말이죠. 바로 a, b, c, d라고 하는 성분을 갖는 그 행렬이 ad-bc가 0이 아니면 이게 뭐예요? 역행렬을 가질 조건 아니야. x, y는 요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서 즉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x는 a의 인버스 b로 표현할 수 있잖아. 만약에 역행렬을 갖는다면. 그죠? 그래서 x, y는 a, b, c, d 인버스 pq. 그럼 여러분들 요거 계산한 그 결과값이 x, y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x, y는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AD-BC가 2원 1차 연립방, 2차 정사 행렬식이 무조건 역행렬을 가는 건 아니잖아. 그지? AD-BC가 0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C분의 A, D분의 B, Q분의 P가 같을 때는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해서 부정의 조건을 적용시키면 되겠고요. 또 C분의 A, D분의 B, Q분의 P가 다르면 해가 없다라고 해서 불능의 조건을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C분의 A, 그 다음에 D분의 B가 같다라는 것은 올라가고 정리하니까 AD는 BC와 같고, 즉 AD 마이너스 BC는 0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조건을 쓸 때는요. C가 0이 아니고 D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렇게 요 개수 관계를 따져서 C가 0이 안 되고 D가 0이 안 되게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C나 D가 0이어 버린다면 이것은 이원성이 좀 사라지겠죠. X 하나만 나오니까 바로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D가 0이어 버리면, 그죠? C가 또 0이 아니어 버리면 X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고, C가 0이고 D가 0이 아니면 Y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2원 1차 연립방정식의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가 0이 아니고 D가 0이 아니고다라는 말은 숨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는 구조에서 말을 할 때는 숨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이렇게 꼭 행렬까지 갖다 써야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뭐 수원에서는 2원 1차 연립방정식 요 한 가지만 배우지만은 나중에 대학 가시면 뭐 경제학과라든지 경영학과 가시면은요, 아니면 뭐 공과 계열 속에서도 이산수학을 다루게 되면은요, 뭐 100원 1차 연립방정식 뭐 이런 것도 배워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100개가 나와. 예, 그런 것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가감법, 대입법, 뭐 등지법 이런 걸로 못 풀어낸단 말이에요. 행렬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고요. 그런 행렬을 통해서 푸는 방법을 대학에 가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행렬로 방정식을 풀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등학교 때 배우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가감법으로 물론 풀 수 있지만은 행렬식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먼저 xy를 미지수로 놓고 사인 코사인을 개수로 본다면은 요거 어떻게 행렬식으로 옮길 수 있겠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또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 xy 위아래로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 2,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행렬의 역행렬 존재 여부를 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자, 참고로 디터미넌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죠. 그래서 0이 아니죠. 역행렬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2와 3 사이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xy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식의 역행렬 바로 구하자. AD-BC는 1이니까 생략하시고, 순서 바꾸는 거 의미 없으니까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또 코사인 세타, 그리고 2,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전개를 해보니까는 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3 사인 세타,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그리고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이것이 x의 값이고 이것이 y의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가감법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행렬식을 쓰는 것이 좀 더 쉽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은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좀 특수한 형태를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거꾸로 한번 우리 연립방정식의 구조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게 뭐예요? ax 플러스 by는 0,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는 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2원 1차 연립방정식인데 상수부가 0으로 끝났어요. 그죠?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연립방정식과 행렬 관계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AD-BC가 0이 아니어버리면 하나의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이쪽이 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샥 넘어가지고 이렇게 역행렬이 취해지고 영행렬을 곱했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xy는 0밖에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xy는 무조건 0만 같겠다. 그러면 AD-BC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도 역시 부정불능을 따져야 되니까 C분의 A, D분의 B, Q분의 P 이렇게 해야 하는데 0, 0으로 끝났으니까 Q분의 P, 0분의 0이라는 게 정의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떡하지? 바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AD-BC가 0이면은요, XY 이꼴 0과 이외의 라는 말은 0과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즉, 이 부정만 생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연립방정식은요, 모든 수 범위, 즉, 고교 과정에서 이제 복소수 범위까지 따져서 해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 실수 범위로 한정해서 이야기한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보자. 직선의 방정식으로 보자. 실수 범위로 제한해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라는 직선이 되겠고요. 또 y는 마이너스 d분의 cx라는 직선이 되죠. 근데 이 두 직선의 특징이 뭡니까?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무조건 원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계수값들이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어때요? 이 기울기가 막 바뀌어서 두 직선이 일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두 직선이 평행할 수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 끝이 00으로 끝나는 이 연립방정식을 행렬식으로 옮겼을 때는 무조건 x = y = 0과 아니면 부정 이렇게 한 쌍의 해가 나온다면 무조건 x = y = 0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관계를 만족하는 순서쌍들의 집합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 끝이 0으로 끝나면 불능은 없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성질이 응용되는 문제를 풀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는데요. 자, 예제 3번 학교 내신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 하나 뽕 쳐놓고 자, 어떻게 풀어볼까? 자, 일단은 말이죠. 행렬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만족하는 x의 값이 무수히 많을 때 아하 그렇구나. 이거 부정이란 뜻이죠. 이때 k의 값을 구하라. 근데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구조는 한쪽 끝이 PQ로 끝나는 경우와 00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좌변과 우변에 모두 말이야. 이렇게 좌변과 우변에 모두 XY가 나타나 있으면 정리해보면 한쪽 끝이 무조건 00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이 정리하는 방법 잠깐 소개하면은요.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하니까 3x 플러스 7y는 6x 플러스 2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kx, ky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다시 정리하니까 3x 플러스 7y는 kx 그 다음에 6x 플러스 2y는 ky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넘어가고 또 요거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묶어주니까 3-kx 그 다음에 플러스 7y는 0 이렇게 나오겠죠. 6x 플러스 2-ky는 0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이걸 다시 행렬식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3-k 7,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2-k x, y는 0,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힘들어. 자, 그런데 어쨌든 말이야. 무수히 많을 때니까는 디터미넌트가 0이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3-k 그리고 2-k 마이너스 6, 7이 42가 0이다. 정리해주세요. 그랬더니 6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 바로 5k 그 다음에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2는 0. 다시 k의 제곱 마이너스 5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은 0. 아이고 인수분해 되겠어요. 어떻게 k-9 그 다음에 k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이 0. 그래서 k의 값이 두 종류가 나오네. k의 값은 9거나 와 k의 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 해주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이죠. 한쪽 끝이 양쪽에 이렇게 XY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꽂힌 다음에 다시 이렇게 꽂혀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있죠. 고등학교 2학년 막 올라와서 이제 막 애기같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어차피 말이죠. 우리가 정리되는 구조를 보세요. KX 그러면 얘가 3X 플러스 7Y X 그러면 이 KX의 이 K라는 것은 X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여기서 넘어가면서 빼는 거죠. 그러니까 3-K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다시
요 ky. 그러면 요게 6x 플러스 2y.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k라는 것을 이렇게 넘겨서 바로 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 얘들아? 응? 자, 이런 연습 한번 해보자. 아이고, 이런 연습도 해봐야 되고, 참, 그죠? 자, A, B, C, D. 잘 봐야 돼. X, Y.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Y,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왼쪽에도 XY 나왔고, 오른쪽에도 XY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고쳐볼까? 어떻게 고친다고? 자, 고쳐볼까? 딱 봤더니, 이건 Y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네. 그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넘어가면서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 그럼 여기에 Y의 개수는 B죠. 그러니까 A, B 플러스 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TX인데 여기에 X에 영향을 미치잖아. X 개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C 그리고 플러스니까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T 그리고 D 그 다음에 X, Y는 0,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자, 많이 풀어보다 보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 P, Q, R, S, X, Y, 그 다음에 또 AX 플러스 BY, CX 플러스 DY 이렇게 써봤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 이제 통째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X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고 Y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요건 뭐야? P-A, Q-B, 그 다음에 R-C, S-D, 그리고 X, Y, 0, 0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없겠니? 쓸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산수도 조금 연습을 해 놓으셔야지 이 뭐 행렬 문제가 좀 잘 풀려요. 잘 풀려야지 공부하는 재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연습장 펼쳐놓고 막 문제 만들어서 스스로 연습 좀 해보도록 하십시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제에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집중적으로 개념 정리 문제들을 좀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준비된 개념 정리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데, 개념 정리 1번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자. 행렬 A가 A, B, C, D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A의 역행렬을 1, 2, 1, 2, 1, 2, 1, 1 이렇게 주어졌는데,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막 문제 보자마자 그냥 막 행렬식으로 옮긴다? 봐봐. 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탁 보자마자 아하 A, C, B, D, X, Y, O, 마이너스 2 이렇게 고쳐놓는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요. A, C, B, D예요. 여기에 A, C, B, D. 근데 여기는 A, B, C, D예요. 그리고 이것의 역행렬을 가르쳐줬죠. 그러면 뭐예요? A, C, B, D의 역행렬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죠? 이게 아니란 얘기야. 그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행렬식으로 옮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X, Y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차분히 아하, AC, AC 그러면 AX, CY 맞네. 그치? 그 다음에 BD, BD 아하 그리고 그 결과가 5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하 그랬더니 A, B, C, D, A, B, C, D 나왔어요. 이것에 넘어가면서 역행렬 취해지겠죠?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A 행렬의 역행렬을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X, Y는 해놓고 5, 마이너스 2 그리고 이것의 역행렬 1, 2, 1,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결과는 행렬 이래서 5 마이너스 2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써야 되겠죠. 또 행렬 그래서 10 마이너스 2 그래서 얼마? 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이 알파고 이것이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1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행렬식으로 옮길 때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돼. 너무 습관에 의존하시면 안 되겠어요. 바로 10문제 중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을 연습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이제 방정식의 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문장제 문제를 읽어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행렬과의 관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요 다소의 이 중학교 레벨의 과학적 상식 뭐 속도, 거리, 속력과 거리 그리고 시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말이죠 뭐 농도라든지 일률이라든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고 지금 수원 우리가 2학년이나 혹은 3학년 올라와서 이 수원을 배우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갑자기 실력이 늘 수는 없어요.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갑자기 실력이 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스크랩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따로 분류를 해놔서 이 문장제 문제들을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 문장제 문제를 푸는 것은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식을 세우는 관계까지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 1학년 교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어떤 문제집이든지 좋으니까는 거기에서 연립방정식 식 세우기, 속도, 거리, 시간의 문제, 아니면 농도, 일률에 관련된 문제, 이러한 것들을 풀어서 좀 연습하시고, 자, 일단은 천천히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순도가 55%인 알루미늄 Xkg과 순도가 80%인 알루미늄 Ykg을 녹여서 순도가 70%인 알루미늄 20kg을 만들었다. 이들의 관계를 행렬을 이용하여 나타냈더니 다음과 같았다. 이때 small ab의 합을 구하라 하는 이야기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순도가 무엇이냐? 이건 농도라는 뜻이에요. 순도가 55%인 알루미늄. 자, 어떤 합금이 있는데, 어떤 금속이 있는데 그 안에 순수 알루미늄의 양이 55% 들어있다. 나머지는 뭐 불순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순도가 80%인 알루미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어떤 역시 합금이 있는데 그 중에 80%는 순수 알루미늄이고 나머지는 뭐 구리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문장을 분석해 보면은요. 55%의 알루미늄 Xkg 이렇게 양이 나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Ykg 해가지고 결국은 몇 킬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20kg를 만들었죠. 그래서 첫 번째 X 더하기 Y는 20이야 라는 식을 한 가지 세울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무엇을 할까? 농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용액 곱하기 농도는 용질의 양이 된다. 참, 말이 어렵죠? 소금물 곱하기 농도는 소금의 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순도 곱하기 합금의 양은 순수 알루미늄의 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하, 그래요. 그러면 55%를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55x 더하기 그 다음에 100분의 80y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70%니까 100분의 70인데 몇 킬로그램이에요? 20k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식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여기가 상수에 20이 나왔고 0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변수 있고 상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0으로 만들까? 0으로 만드는 방법은 양쪽에 x, y가 나와야 되는데 이 20 대신에 이걸 그대로 다시 대입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얘들아, 이 100으로 일단은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5로 나눌 수도 있죠. 5로 나눌 수도 있으니까 요거 뭐라고 쓸 수 있어? 11x 됐습니까? 11x 플러스 그 다음에 5로 나누니까는 얼마가 돼? 16y는 5로 나누니까 얼마? 14 그리고 20 대신에 x 플러스 y 이렇게 써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드디어 0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죠? 이제 이것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정리할 때 여기 한번 보세요. y 앞에 개수가 정계를 하면은 bx-2y가 되지 않아요. 그쵸? y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이것을 정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14y니까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 한번 써보자. 정계하면서 암산으로 하니까 3x-2y는 0 하고 위에 있는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방금 구해놓은 요식과 요식을 연립식으로 붙여보니까 x 플러스 y는 20이라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y는
0이라고 이렇게 2원 1차 연립방정식이 세워졌고 이것을 행렬식으로 고쳐보면 1, 1, 3, 마이너스 2, 그리고 x, y, 그리고 20, 그리고 0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행렬식을 구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이 스몰 a의 값은 1이고 스몰 b의 값은 3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개수비교법에 의한 것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1, 딱 구조가 맞으니까 이건 1, 3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3번 문항으로 넘어갈 텐데요. 개념 정리 3번 문항을 잘 살펴보시면은 바로 직선의 방정식 관계가 나와 있어요.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이 교점을 가졌다? 아하,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로 요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ax 플러스 by는 p, cx 플러스 dy는 q라고 주어지고 이것이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행렬식으로 옮겨보니까 다음과 같아지고요. 이때 해가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를 잘 째려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b, a, d, c, x, y가 p, q의 해는 x는 감마, 그 다음에 x는 y는 델타 이렇게 주어졌어요. 어허. 자, 여기 행렬이 a, b, c, d를 모르는데 이렇게 고쳐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떡하지? 얘들아, 여러분들 요거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자, 먼저 요거 1번식이라고 하고 요걸 2번식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1번식을 한번 전개해볼까? 전개해보니까 ax 플러스 by는 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는 q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식을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2번식을 한번 전개를 해봤어요. 2번식을 전개해보니까 bx 플러스 ay는 p, 그 다음에 dx 플러스 cy는 q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1번식과 2번식의 관계가 눈에 뭐가 팍 들어오는 게 있나요? 자, 봐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볼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봐라. 일명 역함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야? 역함수가 된다는 거 혹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는 건 뭐예요? x, y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요 x와 요 y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x, y가 바뀌니까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bx 플러스 ay는 p.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의 q는 바로 dx 플러스 cy는 q. 아, 그렇구나. 바로 1번과 2번의 관계는 y는 x 대칭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점의 좌표가 1,2였다면은 결국 이 직선들을 모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그죠? 바로 이 교점도 어디로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된 요 점으로 옮겨질 것이다. 요 점의 좌표가 무엇이냐? 바로 2,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2,1이다. 2,1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여기가 델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알파 1, 그 다음에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가 2, 여기가 1 이렇게 해서 결과값은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요 행렬에서 바로 무슨 관계야? 이렇게 한번 보조선을 띡 꺼볼게.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 열을 기준으로 해서 열변환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 열변환. 이 각각의 개수가 열변환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로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말해서 좀만 더 설명해. 요 직선이 이렇게 대칭된다는 게 y는 x에 대해서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자, 요 녀석을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요걸 이렇게 대칭시켰어.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들 이제 좀 대칭을 시킬 수 있겠죠. 요것도 이렇게 대칭을 시키니까 자, 이렇게 자, 찍. 그 다음에 이렇게 찍. 뭐 이렇게 그어봤어. 이렇게 대칭시키면 요 교점이 생기잖아. 요 직선의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요 직선의 y는 x에 대한 대칭. 그러면 교점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뭐 그림을 그려요. 요 점을 그냥 대칭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교점도 똑같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된다. 그래서 감마 델타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개념 정리 4번인데요. 역시 이 문장제로 이루어졌고 또 행렬이 다양한 형태의 방정식을 풀어내는데 쓰임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문장제식을 보고요. 이제 행렬을 좀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너무 글씨가 많아서 선생님이 좀 축소해 놓고 다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 두 약국 PQ에서 판매하는 혈압약과 관절염 약의 한 값의 가격은 표 1과 같고, 자, 표 1을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값을 두 환자가 매월 구입해야 하는 혈압약과 관절염 약의 수량은 표 2와 같다. 자, 표 2를 잠깐 봐주십시오. 됐습니까? 자, 이 표를 여러분들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갑이 X개월 또 을이 Y개월 동안 혈압약과 관절염 약을 P약국에서 구입하면 갑과 을의 약값의 합은 60만 원. 자, Q약국에서 구입하면 갑과 을의 약값의 합은 64만 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행렬을 이용하여 X, Y의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다음 등식을 얻었다. 됐습니까? 이때 상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단은 잘 보시면은, 여기 60 나왔고 64.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왜 60만 썼지? 여기는 60만이고, 여기는 64만이고, 여기 64. 이렇게 돼 있다. 단위를 만 원으로 고치자. 그럼 얘들아, 그러면 만 원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표 2를 갖다 바로 단위를 만 원으로 고쳐서 쓰면 3, 1, 2,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표 2는 어차피 개수니까 그냥 1, 2, 1, 3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P약국에서 각각 을이 X개월, Y개월 동안 구입한 약의 합이 60만 원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야? 바로 한 달 동안 매달 구입해야 하는 혈압약과 관절염 약의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둘을 갖다 한번 곱해 볼게요. 3, 1, 2, 2 곱하기 1, 2, 1, 3 이렇게 곱해 봤더니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야? 행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결과값은 3 플러스 1이니까 4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보자. 행렬을 해봤더니 아하 P약국에서 혈압약 곱하기 단위 그 다음에 P약국에서 관절염 약 곱하기 갑에 곱하기 단위 그랬더니 갑이 1개월 동안 P약국에서 구입한 약값의 합이 4만 원 이런 뜻이란 얘기죠. 그러면 또 이렇게 곱하니까 행렬 하니까 이건 뭐야? 3만 곱하기 2 더하기 만 곱하기 3 다시 여기 행렬 하니까 뭐야? 6 더하기 3 그래서 9만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것은 뭐야? 을이 P약국에서 1개월 동안 구입한 약값의 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방법을 알았어. 그냥 곱해도 되겠다. 그지? 어차피 우리가 약값의 총합을 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요거는 뭐야? 2 더하기 2니까 4. 그 다음에 또 4 더하기 6이니까 10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럼 요 결과값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요 4라고 하는 것은 P약국에서 갑이 1개월 동안 구입한 약의 약값의 총합. 그 다음에 요 9라고 하는 것은 을이 P약국에서 1개월 동안 구입한 약값의 총합.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10은 무슨 뜻이야? Q약국에서 을이 1개월 동안 구입한 약값의 총합. 야, 한 달에 약값이 10만 원씩 들어간대요. 을이 많이 아픈가 봐요.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X계열, Y계열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럼 갑이 X계열, 을이 Y계열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바로 P약국에서 X계열, Y계열. 그러면 4X 이건 무슨 얘기예요? P약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4만 원씩 X계열 동안 그리고 또 P약국에서 9만 원씩 을이 Y계열 동안 구입한 약값의 합이 60만 원인데 우리가 단위를 만 원으로 쓰자 이랬으니까 6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똑같이 4X 플러스 10Y는 뭐야? Q약국에서 갑이 을이
X계열, Y계열 동안 구입한 약값의 총합 6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 그래요? 이걸 행렬식으로 고쳐보니까 다시 어떻게 되겠어? 4, 9, 40, 그 다음에 X, Y는 결과적으로 60, 64 이렇게 쓰겠고요. 이제 끝났네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역행렬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X, Y는 됐습니까? AD-BC 40-36 하니까 4분의 1에 자, 순서 살짝 바뀌니까는 얼마? 10, 그리고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0, 64라는 바로 행렬식이 완성이 되죠.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한. 그죠? 그래서 잘 보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맞아요. 그러니까 A의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고 10, B의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습니까? 4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14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자, 물론 우리 이 문제를 지금 하나씩 읽으면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바로 이런 표 관계를 행렬식으로 옮기고 이 두 행렬을 더할 것인지 곱할 것인지 또 어떤 걸 먼저 그러니까는 우연치 않게 이렇게 써봤지만은 출제자의 의도가 바로 이렇게 쓰란 얘기 아니겠어요? 이걸 좀 어렵게 내면은 표 2를 먼저 가르쳐주고 표 1을 나중에 가르쳐준다면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상식이 좀 있어야지만 이 또 그 결과치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다시 연립방정식으로 세워서 행렬식으로 옮긴 다음에 또 역행렬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지만 결론적인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행렬에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어지는 문제는 연립방정식을 좀 더 역행렬을 이용해서 구하는 그러한 심화 문제 풀이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